안녕하세요 여러분, 레트로백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나깨나 밤이나 낮이나 구독자들 덕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매했던 핸드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핸드폰을 구매한 게 1999년이었으니까 20년이 넘었네요. 한 핸드폰당 거의 20년 이상은 써보았었습니다. 첫 핸드폰을 구매하였을 때보다 지금 보면 오히려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개성적인 핸드폰의 디자인과 쓸만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지금 스마트폰은 마치 PC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업그레이드돼서 굳이 2년 후 교체 욕구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최근에 나온 S20의 1억 화소 카메라를 써보고 싶긴 하네요. 거두절미하고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토로라라는 브랜드 아세요? 요즘 사람들 노키아라는 브랜드도 좀 생소할 것 같은데, 물론 제 세대들은 정말 잘 아시겠죠. 요즘 친구들은 무슨 브랜드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벽돌만한 핸드폰 들고 다녔을 때 최강자는 미국 모토로라 핸드폰이었어요. 당시에 삼성은 해외에서는 이름도 못 내미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한국 지형이 강하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국내에서 텃밭 가꾸기 현대가 한국 시장 팔아먹듯 전념한 순간이었죠. 당시 휴대폰의 최고의 덕목은 잘 터지냐 안 터지냐. 한 대에 수백만 원 하였던 핸드폰이 점점 경량화하게 되면서 가격들이 싸지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보급률이 상쇄되고 삐삐와 잠깐 반짝였던 시트폰이 저물었던 시기에 모토로라에서 디자인으로 획기적인 휴대폰이 발매됩니다. 바로 스타텍이죠. 당시 전 세계의 스타텍 점유율이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텍의 뽀대와 간지를 느끼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 스타텍이 나온 지 3년 후에 모토로라에서 스타텍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야심차게 개발했던 핸드폰이 있었는데 바로 모토로라 MP9000이라는 핸드폰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디자인은 삼성 애니폴이 따라올 수가 없는 디자인이었어요. 단점이 많았어요. 배터리가 너무 짧았고요. 그리고 액정이 보통은 폴더폰은 이쪽에 액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어가지고 번호판이랑 그걸 같이 쓰다 보니까 액정이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상당히 이뻤고 많은 친구들이 선택하게 되었죠. 근데 기본 타입의 배터리가 있어야 완벽한 디자인을 발휘되는데 이게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통통한 배터리를 끼게 되면은 예쁘지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첫 휴대폰으로서 창 시절을 견디게 해준 핸드폰이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인기 있었던 폰은 지금도 아마 그런 핸드폰은 없을 거예요. 16박 17일을 버틸 수 있는 싼요폰 등이 있어. 현재는 지금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고 김한일 씨가 광고했던 019 전용 MP9000 광고가 남아있네요. 그 광고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거기로 갈까? 내 손안의 작은 연인 모토로라 MP9000. 세월은 흘러 2000년 전세계에 한국 축구 널리 알렸던 월드컵의 시기에
전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당시 핸드폰의 이슈로는 컬러 액정과 듀얼 액정의 시기였습니다. 간단히 시계와 문자 메시지, 부재 중 전화 등의 유무를 외부 액정으로 확인하면서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삼성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경쟁사들도 비슷한 제품을 발매했죠. 저는 한 번 사면은 그 제조사랑 통신사들은 그대로 이어서 후계 모델을 쓰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같은 부분이 없었고요. 디자인도 그 전 모델처럼 굉장히 나이스한 느낌을 주는 모델이 아니라 평범함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세티즌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중고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2002년도에 1학년을 마치고 군인 시절에 예비군 조교 생활을 했었는데 당시 교육 중에 예비군들의 휴대폰을 보관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복학생들의 최신 휴대폰들을 구매할 수 있는 찬스였는데 지금 기억나는 휴대폰은 박정화 폰이라고 하는 64화음이 V410이었습니다. CF 속셈 댄스 배틀로 나온 상대방이 지금 모습과는 많이 다르시네요. 드디어 국방의 의무를 마친 뒤로 새 핸드폰을 장만하기로 합니다. 드디어 핸드폰에서 카메라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2년 일본을 처음 놀러 갔을 때 핸드폰에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 이미 보급이 됐었는데 한국에 보급화되기까지 3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일본 폰은 내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여 무선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안테나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기했죠. 문근영이 사용했던 블루브레폰 기억하시나요? 디자인도 작아가지고 그거의 파생 모델인데 태블폰이라고 했던가요? 기억나는 게 미끌미끌해서 자주 손에서 떨어졌는데 심하게 던진 적도 있고 상처가 나고 그랬는데 핸드폰의 기능상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삼성 핸드폰 무척 튼튼하다라는 인식이 퍼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카메라가 달렸긴 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좌절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디카를 대체하게 될 거라고는 그 당시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신념을 가지 못하더군요. 이런 거라서 휴대폰 카메라 화소수가 그 당시 기준으로 200만 화소가 넘을 때 이제 출퇴근길에서 고개를 숙여서 핸드폰을 보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DMB라는 것이 이제 핸드폰에서 필수 기능이었으니까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퇴근길에 시트콤이나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타겟해서 들어간 제품이 있었으니 바로 가로본능 포지션. 권상, 이효리, 이서진, 세븐, 에릭. 디지털 익사이팅. 한때 잘 나갔던 스타들 다 거쳐갔네요. 지금은 삼성에서도 굳이 스타 마케팅을 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잘 나가는 스타라면 한 번쯤 애니크 CF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당시도 이효리 천하에서 그때 썼던 핸드폰 모델도 이효리입니다. 톤, 화면과 액정, 그리고 DMB 볼 때 가로로 눕혀볼 수 있으니까 만족스러웠어요.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전 여자친구 2007년 애플 쇼케이스에서 우리의 잡스연이 획기적 발표를 했었죠.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든 스마트폰은 대단히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큰 성공을 하고 국내에서는 한 1년인가 2년? 뒤늦게 발매되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또 당시에 7자리 번호가 스마트폰을 옮겨가게 되면 010과 8자리 번호를 써야 된다는 것도 오래 번호를 쓰여왔던 사람으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을 되도록이면 늦게 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것. 저도 아이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가교의 역할을 했던 게 노키아 잉유폰이었습니다. 익스프레스 뮤직이라고 그 무엇보다도 그 당시 공짜폰, 그리고 3.5파이 일반 이어폰 단자가 들어가는 것도 장점이었죠. 인터넷도 가능했었고요. 그러나 노키아가 무슨 고집을 부리는지 대세가 안드로이드로 들어가는데 윈도우를 그렇게 고집하다가 망했죠.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심의하냐라고 자체 OS예요. 진짜 안타까운 핀란드의 자존심 노키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핸드폰 시장에 가장 강력한 회사로 애플이라는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노키아의 판단 미스로 나온 가두기 중에 나온 모델이었는데 나름 쓸만했는데 터치감 최악이었고 사이즈가 좀 컸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즐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국내 IT 회사들은 모두 싸그리 다 망했죠. 2010년 6월 온라인에서 예약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한국 시간까지 펑크가 나면서까지 예약을 하면서 드디어 아이폰 4를 예판하여 수령받게 되었습니다. 잉유 쓰다가 느껴보니까 터치감이 정말 기가 막혔고요. 사진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가장 만족스럽게 나왔었어요. 당시 이 아이폰은 한 손으로 모든 기능을 조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액정 사이즈를 늘리는 것을 스티브 잡스가 반대를 했고, 그 이후 액정을 키운 제품이 나왔던 것을 보면 제가 썼던 아이폰 4가 잡스의 유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그 액정이기 때문에 아이폰을 포기해야 됐지만요. 그래서 저는 LG의 옵티머스 G 스마트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왜 LG냐고요? 당시 옵티머스 폰이 이제 LG를 회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가성비 폰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던 시절이어서 LG라는 브랜드가 또 가전제품으로서는 이미지가 좋잖아요. 영상을 FHD 화면으로 즐겼을 때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디자인이 스마트폰이다 보니 뒷판 말고는 딱히 차이를 줄 수가 없었어요, 제조사들이. 제가 그 뒤에 G3 폰으로, 역시 공짜폰이에요, 업그레이드 하면서 4년 동안 쓰면서 만족감이 높았는데, 이 핸드폰이 3년 동안 잘 쓰다가 약정 끝나니까 유심을 인식을 못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래서 기판을 통째로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폰을 공짜로 샀는데 기판 값을 내야 되냐, 그러면서 이별을 하게 됐죠. 그래서 비슷하게 공짜 폰이거나 저사양의 폰을 사려고 했는데 이제는 단톡법이라는 것이 시행돼서 더 이상 핸드폰을 그렇게 쉽게 싸게 살 수 없는 시절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그때 당시 핸드폰이 있다가 유심히 인식이 안 돼서 핸드폰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불편하고, 한번 쓰면 또 오래 쓰잖아요, 핸드폰. 그래서 그 당시 최신은 갤럭시 S7 엣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제품이었고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너무 가격이 부담돼서 3년 약정 받았어요. 액정 두어 번 깨져서 큰돈 나가는 거 말고는 쓰면서 특히 불편함은 못 느꼈어요. 엣지 그 사이에 5인식 되는 부분이 좀 불편하긴 했네요. 그리고 32기가를 썼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동영상을 넣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고화질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제는 용량이 부족함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썼고, 2년 전 S7이 만족스러워서 후계 기종인 S9으로 바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는 좀 크다고 생각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방금 전에 통화하는 내역까지 다 복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일이 전화번호도 옮기고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그랬는데 한 큐에 다 되는 거죠. 예전 폰처럼 그대로 세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맛에 들리면은 다른 폰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편한 업그레이드. 그리고 삼성페이, 제가 S9 쓰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갈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간 핸드폰을 쓰신 걸 생각하면 저보다 더 많이 바꾸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굴러다니는 핸드폰이 있나요? 20년 전에 핸드폰 혹시 있으세요? 오늘 한번 그 핸드폰 보시면서 저랑 같이 추억에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